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1년 한 아기가 주전자에 들어갔다가 갇혀버려 119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두 다리가 주전자에 무릎까지 들어간 상태라서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야 했는데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는 뽀로로를 보면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고 주전자를 반 정도 잘랐을 때 아기의 다리가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크면 관우처럼 씩씩하게 무쌍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관우와 화타를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호주의 전염병 의사인 페런 로스입니다. 그는 댕기열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댕기열로 사망하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댕기열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댕기열은 전부 모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염병인데요. 별다른 치료 방법이나 백신 역시 존재하지 않기에 최대한 모기가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그 중심엔 볼바키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는 교배를 해도 알이 부화되지 않아 모기의 숫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농도도 줄여 댕기열 뿐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볼바키아 모기를 방출한 지역 중 일부는 댕기열이 76%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볼바키아 연구를 위해서는 대량의 모기 사육이 필요했고 이 박사는 모기에게 밥을 주기 위해 기꺼이 본인의 팔을 내주어 피를 줬고 심한 날은 하루에 5,000곳을 물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험 후에는 확실히 팔이 가렵지만 긁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수년 동안 모기에 물리는 실험을 했고 하루 종일 모기에 물린 뒤 사진을 공유하고 피 16ml를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열성 덕분인지 정말로 퀸즐랜드는 100년 만에 댕기열 감염이 없는 지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은 거의 모기계의 백종원 같은 분으로 트위터에 지금도 모기 사진들을 올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우의 참을성과 화타의 의술이 합쳐진 인물로 호주의 관타라고 할 만하네요. 다음은 허명회 회장님입니다. 허명회 선생님은 우리나라 운송업의 대부 같은 분으로 KD 운송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약 6,000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100% 직영체제를 구축하면서 최대한 사원들의 복지를 챙기기로 유명해 버스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칭송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워커홀릭으로도 유명한데요. 50년 넘게 근무하면서 부친상과 조모상, 부인상과 백내장 수술 때만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백내장 수술 때는 의사가 열흘은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3일 만에 출근했다가 실명할 위기에 놓여 보라색 빛이 도는 보안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에서 이 허명회 회장님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돈덩이로 가득 찬 요금통을 받다가 떨어뜨려 발을 다쳤지만 이를 이유로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허명회 회장님이 업무 때문에 시간이 없다 보니 의사에게 마취 없이 수술하면 빨리 낫지 않겠냐는 근거 없는 풍문을 이야기했다는데요. 의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빨리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취 없이 수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는 인생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아흔이라고 하시는데 만수무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견뎌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마취를 견뎌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이유는 내시경을 할 때 약이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잠드실 거예요 라고 하여도 잠이 들지 않았고 간호사한테 언니 저 잠이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간호사 언니가 네 끝나셨어요 라고 한 에피소드는 지금도 명짤로 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아이유처럼 바로 잠이 들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마취 풀린 썰 배틀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쌍수하다가 수면 마취가 풀려 갑자기 간호사 언니 손잡고 울먹하면서 만두 고기만두를 외쳤다는 분도 있었고 회복실에 1시간 정도 누워있는 동안 눈에 마취된 상태가 신기해 눈을 막 터치했는데 감각이 없길래 몸에 감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서 아파서 쭈그려서 울던 분도 있었으며 티눈 뽑다가 너무 아파서 아파 소리를 지르다가 의사가 좀 참으라고 했더니 당신 내 돈 받고 일하면서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외쳐 드라마를 찍었다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 수면 마취가 덜 깨진 상태에서 간호사가 깨우니 놔둬라 더 잘 거다 라고 하며 강렬히 째려봤다는 분도 있고 관장하면서 10분 정도를 참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동방신기의 주문을 크게 불러 엄마가 뭐 하냐고 문을 두드렸던 분 9살 때 변비가 너무 심해 똥꼬가 찢어져 그걸 꼬매러 갔는데 간호사가 소독하다가
똥을 제대로 안 닦나봐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똥꼬 소독한 솜을 보여주니 반사적으로 그 솜을 세게 때려서 솜이 날아갔는데 아직도 그 냄새를 못 잊겠다는 분까지 정말 수술 중에 이상한 무쌍을 찍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화타입니다. 우때 나 너무 쉬운 여자인 것 같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한 분이 번호 좀 달라고 하였고 글쓴이가 법규를 치자 바로 치료 완료라는 답글을 단 화타가 있었습니다. 곤충 갤러리에도 직접 곤충을 치료해주는 21세기 화타 겸 파브르들이 있는데요. 한 분은 키우는 사마귀의 앞다리가 부러졌다면서 치료를 했는데 냉동 보관하던 톱사슴 벌레의 표본에서 집게를 떼어내서는 사마귀에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마귀는 자기 팔처럼 잘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수명이 다해 팔을 내어준 사슴벌레와 함께 박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분은 또 있는데요. 예전에 찢어진 나비의 날개를 고쳐준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곤충 갤러리엔 부러진 나비 날개 수술기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야외에서 나비를 관찰하다 보면 날개가 부러지거나 찢어져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비들을 볼 수 있는데 살리고자 하면 못할 이유도 없기에 날개 고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나비의 날개 일부가 부러졌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갔거나 아예 선천적 기형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 나비의 날개 일부가 부러진 경우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비는 암컷인데 암수 성비가 2대 8에 가까워 개체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보면 날개가 일부 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티를 원샷하고 그 병에 나비를 넣었다가 자꾸 용기벽에 부딪혀서 더 찢어질 수가 있었기에 결국 지퍼백을 구해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드지와 헌수건, 베이비 파우더와 순간 접착제 같은 수술 도구를 준비하였고 나비의 환부를 자세히 관찰하여 10cm 정도가 찢어진 걸 확인했다는데요. 환부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보드지를 잘라냈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비의 날개가 부러진 곳을 다시 확인한 후에 헌수건을 포개 후에 굵은 철사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검은 종이 쪼가리를 올려둬서 나비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는 순간 접착제를 날개의 상처에 도포한 후에 보드지를 신중하게 붙인다고 합니다. 접착제가 마르면 수술 부위에 베이비 파우더를 도포한다고 하는데요. 베이비 파우더가 덜 굳은 접착제의 접착력을 제거해 날개가 붙어버리는 사태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면봉으로 베이비 파우더를 다시 걷어주면 수술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꿀물을 먹인 후에 하룻밤 재우고 날려보내줬다고 하네요. 해당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냥 나비가 날아가는 영상이지만 뭔가 큰 뭉클함을 주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린 분도 계신데요. 2015년 레딧엔 죽어가는 물고기를 가져온 분이 글을 올립니다. 물고기의 비늘은 거의 벗겨졌고 헤엄도 치지 못해 둥둥 떠다녔다는데요. 애완동물 주인에게 그냥 두면 죽을 물고기이니 공짜로 달라고 하니 그냥 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약과 소금을 넣은 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몸 일부는 부패했고 남았던 지느러미마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데요. 10일 만에 물고기는 처음으로 먹이를 먹었고 이를 보고 희망을 얻은 글쓴이는 어항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달 뒤 부패했던 비늘엔 새살이 돋고 사라졌던 지느러미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데요. 검게 그을렸던 몸 역시도 점점 파란 빛깔의 정상적인 비늘로 덮이기 시작하였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완벽하게 되살아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언제 어디서든 결국엔 정성이 중요한가 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